기원전 800년 고대 그리스에는 수백 개의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들 도시국가들을 폴리스라고 해. 그리스는 산이 많고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어서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어. 그래서 수백 개의 폴리스가 생겨났고 각각의 폴리스는 군사, 정치, 외교, 행정, 치안 등의 조직을 갖춘 독립국 형태로 존재했어. 이 지도는 주요 폴리스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인데 수백 개의 폴리스 중에서 가장 강력한 폴리스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야. 아크로폴리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아크로폴리스는 폴리스의 중심지이자 높은 언덕에 지어진 건축물로 신전 등의 주요 시설들이 있었어. 이곳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성벽을 쌓아놓아 전쟁 시에는 요새로서 활용되었어. 대개 아크로폴리스 하면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각 폴리스마다 아크로폴리스가 한 개씩 있었던 거야. 한편 폴리스들은 전쟁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싸우며 경쟁하는 관계이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4년마다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 의식의 하나로 운동 경기를 한 것이라고 해. 산이 많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좁은 그리스는 새로운 영토를 찾아 나섰어.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리스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그리스의 해상무역 역시 빠르게 성장했어. 이 당시 해상무역의 발전을 통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폴리스가 바로 아테네인데 해상무역의 발달로 아테네에서는 평민 계급인 상인과 장인들의 힘이 강해지게 돼. 이전에는 땅을 가진 귀족과 지주들이 돈과 권력을 독점했어. 하지만 평민들이 큰 돈을 벌어 많은 세금을 내는 등 폴리스에 커다란 기여를 하면서 평민들은 더 많은 권리를 요구했어. 우리 평민들도 폴리스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림없는 소리. 전쟁이 나면 폴리스를 지키는 건 우리 귀족들이다. 당연히 너희들은 우리를 따라야만 한다. 평민들의 힘이 강해지기 이전 시대의 전쟁은 주로 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기, 갑옷, 말 등등 전쟁에 필요한 전쟁 용품들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야. 따라서 부유한 귀족들이 당대 최고의 전쟁 아이템을 장착한 기병으로 전쟁에 나섰기 때문에 일반 평민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해상무역의 발달로 전쟁용품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평민들도 좋은 무기와 갑옷 등으로 무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는 우리들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돈을 번 상인들은 자신의 군대를 보유하기도 했어. 제가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꽤 됩니다. 이제 귀족들도 저희들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규모와 방식 역시 바뀌게 되었어. 귀족 기병 중심의 소규모 전투에서 보병 중심의 대규모 전투로 바뀐 건데 일단 그리스의 보병을 살펴보면 몸 전체를 감싸는 무겁고 단단한 갑옷을 입었고 커다란 방패와 긴 창으로 중무장했어. 이를 그리스 중장보병이라고 하며 중장보병이 모여 이루는 진영을 팔랑크스라고 해. 결과적으로 중장보병이 모여 팔랑크스 진영 위주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귀족들의 기병은 힘을 잃게 되었어. 귀족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제 군사적 경제적으로 평민들의 힘이 귀족들을 넘어서게 되었어.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려는 귀족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어. 평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저는 귀족들이 아닌 평민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주라고 하는데 이들은 평민들의 힘을 이용해 다른 귀족들을 몰아내고 왕처럼 독재권을 행사하려 했어.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나쁜 참주의 등장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 여러분, 이제 나쁜 참주의 등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여 위험 인물은 사전에 아테네에서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편 추방제는 나쁜 참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여 6,000표 이상이 나오면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야. 귀족들은 평민들의 지지를 얻어 참주가 되려 했고 그럴수록 평민들의 힘은 더욱 커졌어. 이제는 귀족들도 필요 없는 시대야. 모든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폴리스의 앞날을 결정하는 정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제도가 탄생하게 돼. 아고라는 원래 시장이 열리는 광장을 일컫는 말이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토론과 집회를 여는 장소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래서 폴리스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은 아고라에서 토론을 벌인 뒤 투표로 결정했어.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모든 사람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서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였다고 하니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그 옛날 민주주의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는 아테네 위주의 고대 그리스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가 민주주의의 길을 간 것은 아니었어. 영화 300으로도 유명한 스파르타가 아테네와 경쟁하며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건데 전투민족 스파르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